좀 더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를 갖춰가는 시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말대꾸한다. 따박따박 이제 엄마가 얘기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아나운서 엄마 누가 눈구줘.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육아메이트 오연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부모님들 좀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이들마다 신학기에 이제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이의 반응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일명 신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유형별로 모아봤습니다. 아이들마다 반응이 각양각색이죠? 네, 이제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면은 네. 특히 이제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네, 네. 1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네. 아이들마다 좀 다양한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짜증이 부쩍 늘고 네. 작은 일에 이제 화를 내고 네. 예, 그리고 평상시에 안 하던 모습 동영상에만 더 몰입을 한다든지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훈육을 하려고 그러면 더 강하게 화를 낸다든지 이제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학교라는 환경이 유아 때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예, 물론 학원도 다니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 했지만 선생님들부터가 너희들은 이제 유아가 아니야. 네. 학생이야.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네. 그리고 케어보다는 어떤 단체 생활의 네. 규칙이라든지 학습에 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신경 쓸 게 많고 네. 예, 많이 긴장돼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도 좀 긴장된 상태에서 있으면 어때요? 오래 있으면. 네, 지치고 좀 힘들죠. 맞아요. 그럼 집에 와서 아이들의 에너지가 확 이제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얘네들이 내 상태를 잘 모르고 네. 못 놀았으니까 집에 와서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한다든지 놀이터에 나가서 논다든지 네. 이렇게 더 피곤한 행동들을 네.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걸 모르고 아이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끔 하면은 다음 네. 날에도 네. 피곤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네. 신학기에는 특히 우리 아이들의 체력적인 네. 부분들 잘 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2학년이고 네. 작년에 1학년을 거쳤는데 네. 저희 아이는 좀 감각이 예민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 1학년 아이들만 몇십 명씩 있으면 네. 막 시끄럽잖아요. 긴장돼 있고 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을 많이 아. 예, 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짜증이 나는 게 피곤한 것도 있고 아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더불어 뭐가 있냐면 발달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시기 아이들이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네. 왜? 이런 생각들이 물음표가 계속 뜨는 우리가 거예요. 흔히 미운 7살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좀 더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를 갖춰가는 시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말대꾸한다. 따박따박 이제 엄마가 얘기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다 네. 피곤하잖아요, 얘네들이. 네. 힘드니까 이 갈등들이 더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발달적인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좀 많이 힘든 그 적응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몸도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우는 아이들. 초등학생 되면은 안 울 것 같죠? 그쵸, 아무래도. 네, 초등학생들 네. 네, 굉장히 많이 울고 저희 아이도 집에 와서 오늘은 누가 울었고 누가 울었고 네. 왜 울었고 이런 얘기 네. 굉장히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뭐 넘어져서 울거나 친구가 놀려서 울거나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갑자기 슬퍼서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마 가정으로 안내를 해주실 텐데 학교에서 뭔가 속상해서 우는 일들도 있고 네. 그다음 집에서 뭔가 조금 우울해 보이거나 아이가 네.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짓거나 한마디만 했는데도 그냥 별거 아닌데 눈물이 줄줄줄 네. 흐른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도 아이들이 지금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힘들다. 예, 힘들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알아주시고 좀 힘듦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우는 경우에 뭐 때문에 우는지 부모님 입장에서 궁금해서 물어볼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뚜렷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힘들어서 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도 나 스스로 어떤 것 때문인지를 아이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꼬치꼬치 사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 울면은 뭐가 힘든 일이 있어. 요즘에 엄마가 안아줄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위로해 주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든 것 같다. 막연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네. 때 설레임도 있었고 어떤 점이 어려웠고 그래서 속상해서 울었던 적도 있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내가 지금 겪는 이런 혼란스러움 어떤 이런 감정들이 괜찮은 거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눈구줘. 이 3월이 되면은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걱정도 있어요. 내 아이가 학교를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또 유치원과 학교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부모 입장에서 당황이 될 것 같거든요.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있죠. 7살 때 등원 거부하던 아이가 8살이 됐다고 엄마 나 초등학생 됐으니까 네. 나 이제는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게 너무 다르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네. 뭐 유치원 때는 조금 예외를 두다가 갑자기 얘기하면 아이 입장에서 더 네. 학교가 이제 싫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왜 그런가 좀 이거는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아이가 좀 부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다면 담임 선생님이랑 학교 생활이 어떤지를 좀 더 면밀히 대화를 나눠보셔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거부할 때는 보내야 하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일단 학교를 가야 돼. 뭐 학교는 꼭 가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비난식으로 가면 그날은 가더라도 점점점 이제 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네. 들 테니까 등원 거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등원 거부 때도 우리가 하원 후에 있을 즐거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등교 거부를 할 때도 학교 후에 엄마하고 있을 일,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놀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좀 자꾸 기대감을 가지게끔 네. 하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어려워하는 게 친구 관계라든지 학습일 수도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도와주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등교 거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상을 하면서 우리 애가 정말 학교도 안 다니겠다고 하고 검정고시 보겠다고 하고 막 사회에 나가지도 않는 그 방에 틀어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좀 불안이 크기도 하거든요. 등교 거부를 한다고 해서 뭐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고 막 나중에 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등교 거부를 할 때 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문제적으로만 바라보면서 네. 계속 아이를 압박하거나 네. 또는 뭐 이렇게 외적인 보상만 어. 강조를 하면서 설득해서 아이를 보내거나 네. 이렇게 보내는 거에 집중해서 아이랑 상호작용을 한다면 점점 더 단일 이유를 못 느끼고 싫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항상 그 원인이 뭐냐, 다 원인이 있거든요. 네.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어요. 그쵸. 남들보다 네. 모르고 싶은 아이 네. 없고 친구들과의 놀이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죠. 그럼 학교에 가서 배우는 즐거움도 사실은 있고 친구들과 만나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가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은 항상 나는 몰라. 발표하면 항상 대답을 못해. 근데 선생님은 맨날 나와서 노래를 시켜.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또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아이들이 이제 열등감도 느끼고 네. 이제 이런 시기들이다 네. 보니까 어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대화들을 잘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닐까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이미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니는 학교는 왜? 왜 그러니까 다녀야 그거를 될까? 생각하고 다녀본 적은 없어요. 어. 그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학교 왜 다녀야 되는지. 그 의무교육 아시죠?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구나. 그리고 가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고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가서 재밌는 것도 있어. 이제 성취감을 느끼면서 다니는데 네. 지금은 거부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친절하게 우리가 안내해주고 동기를 만들어줄 네. 의무가 또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일단은 네. 학습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죠. 네. 그러면 더더욱 네. 이제 가기 싫은 거기 때문에 아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만들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 배워간다는 걸 아이가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명을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걸 거부하는 상황인데 이 아이에게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하루 만에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나 그러면은 갈게라고 네. 얘기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를 관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네. 그리고 학교에서 아무리 이 아이가 싫어도 갔을 때 좋아하는 과목들이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아이가 좀 뭘 그래도 그나마 좋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이제 미래의 모습을 아이가 좀 상상할 수 있게 평상시에 넣어주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등교 거부가 있진 않지만 우리 아이는 유튜버가 지금 꿈이에요. 6학년 때 10만 유튜버가 목표거든요. 네. 또 그런 얘기들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 평상시에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동시를 배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맛깔나게 읽는 부분들을 연습을 하니까 다음번에 네가 이제 구독자들한테 그거를 설명할 때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 오. 뭐 외국어를 예를 들어 배운다. 그러면은 100만 유튜버들은 해외에서 많이 온다. 얘기를 하면서 뭔가 오. 동기들을 오. 계속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학교에서 콩쿨 대회가 있다. 그럼 그런 걸로 좀 기대감을 주면서 거기에서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오. 도와주는 거. 그래서 너가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 학교를 가야 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 아, 근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신호들은 아이가 이제 힘들다는 거를 부모님이 알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잖아요. 짜증을 낸다든지, 운다든지.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그냥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맨날 이제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마 나 학교 재밌어. 엄마 좋아. 나 늦게 데리러 와.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이제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즐겁다고 표현하고서 계속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울거나 등교 거부를 하거나 이런 네.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애는 학교를 좋아하고 항상 학교에 먼저 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신호들을 그냥 어머 네. 얘가 또 동영상 보고 싶어서 짜증을 내네? 얘 뭐 그냥 오늘 슬픈 일이 있었네?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신학기 특히 1학년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거기서 적응하는 것이 부모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처음 나갔을 때 네. 설레고 나가면서 내가 뭔가 일하기가 즐거울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거기에서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고 좀 관찰하고 이런 세심하게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네네. 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 아이가 너무너무 학교를 좋아하고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죠. 집에서. 네. 그럼 엄마는 너무 당황스러운 네.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왜 그런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침착하게 힘들지 원래 네. 학교 적응이라는 네. 거 힘든 거야. 네. 예,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좀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데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당연히 힘들 거다. 이건 힘든 과정이니까 좀 더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좀 아이를 더 보듬어 주자 이렇게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도 좋겠네요. 네네. 그런 네. 마음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에만 해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신학기에는 누구나 좀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1학년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네.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네. 그다음에 과목이 어떤 특정 학년에는 갑자기 많아지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환경에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네.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3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 거죠. 선생님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네. 아이한테 과제를 준다든지 이제 숙제의 양도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똑같이 이 적응 기간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회초년생일 때 사회생활 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지만 이직을 한 다음에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같이 좀 지켜보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생각해 보면은 신학기가 될 때 항상 약간은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랑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가 좀 당연히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